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치고 팀의 김기원입니다. 자, 오늘도 매매 전세 수급 동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. 요즘에 분위기가 좀 굉장히 많이 쌓이지고 있죠. 주식시장도 지금 계속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고, 최근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, 코로나가 좀 끝날만 하나 싶었는데 또다시, 그래서 많은 분들 일단 건강 관리에 좀 유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산 시장이야, 때로는 이제 어떤 탐욕의 끝으로 또 갈 때도 있고, 공포의 끝으로 갈 때도 있는데, 이런 거에 굳이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내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런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.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계속 몇 개월째 꺾이고 있고,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5개월 연속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, 가계부채, 기업부채는 사상 최대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꼭 하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자,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 전세 수급 동향. 그래서 지난 또 한 주간의 어떤 시도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. 요 선을 중심으로 요쪽에 있는 지역들에서, 여기는 이제 우리가 1군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매매와 전세가 다 좋은 지역들이에요. 그래서 강원도 충북이 가장 좋죠. 가장 위에 가장 오른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부동산 지역은 어디다? 강원도와 충북이다. 이 지역들은 제가 작년 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광주는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좀 밑에 있죠. 밑에 있다라는 거는 전세 수급이 이제 조금은 물론 이제 100보다는 높아서 괜찮긴 한데 방향도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, 그래서 조금씩 전세 수급이 이상이 좀 생기고 있다, 이런 지역이고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끈한 지역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지역들, 근데 위에 있는 지역들, 요 지역들은 2군 지역, 2군 지역 중에서도 좀 위에 있는 애, 밑에 있는 애,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울산, 제주, 인천, 전북, 경북, 경남, 충남, 요 지역들은 이제 2군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들은 뭐다? 이제 전세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, 매매 수급이 이제 매도세가 좀 더 강한 지역들입니다.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매도세가 좀 강한 지역들이고요. 전세는 좀 안정되어 있지만, 매매 쪽으로는 조금씩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중에서 이제 인천은 입주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천의 전세 수급은 내년 어느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인천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인천 빼고 울산, 제주, 전북, 경북, 경남, 충남, 그나마 이 지역들은 2군 지역. 그래서 이 지역들은 향후 어떤 충격이 좀 발생하게 되더라도 괜찮은 지역들이에요. 그래서 이 지역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요. 혹시라도 이제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좀 하시거나, 혹시라도 뭔가 내년 어느 즈음에 중순 넘어서 뭔가 충격이 발생할 때 그때 급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급매물들 잡으시면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지역들은 계속 좀 눈여겨보시고,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여전히 좀 적극적인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이제 3군 지역,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지역들 빼고 좀 왼쪽에 있으면서 좀 밑에 있는 지역들, 거기가 어디냐면 대전, 서울, 경기, 부산, 요 지역들이에요. 그래서 요 지역들은 뭐다? 매수세도 별로 좋지 못한데, 매도세가 많은데 전세 수급도 좋긴 좋은데 아주 엑설런트 하진 않은,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좀 가고 있죠.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세는 강해지고 매수세는 약해지고 있다. 그래서 이 지역들도 점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이 지역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내년 중순 정도 즈음까지 혹시라도 이제 파실 수 있으신 분들, 세금 부담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매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. 근데 내년 아마 중순이 지나게 되면 이 지역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 세종이 가장 위험하고요. 세종이 가장 밑에 가장 왼쪽에 있고, 방향도 밑으로 왼쪽으로 빠지고 있죠. 그래서 세종이 지금 계속 분위기가 안 좋다. 세종은 제가 제 두 번째 책에서도 계속 안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구와 전남도 보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 못해요. 그나마 전세 수급은 좀 괜찮으니까 급락의 가능성은 없는데,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내년부터 평균보다 입주물이 꽤 많아지는데 23년, 24년에는 역사상 최고의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대구도 어떻게 된다? 세종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. 대구는 너무너무 위험하다, 지금. 그래서 이거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건 빨리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전남은 그래도 입주 폭탄은 없어요. 그리고 전세 수급은 좋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, 그래서 전남은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입주 폭탄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세나 급락세나 이런 것들은 또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가장 좀 위험한 지역이 세종과 대구,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인천, 그리고 또 내년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는 경기도, 서울, 대전, 부산 이런 지역들이 조금씩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이미 매물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고 매수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미 어떤 변곡점은 이미 발생을 했고,
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요 3군 지역들도 아마 내년 중순 이후가 지나게 되면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중간중간 신고가는 나오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나눔 강의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대표하는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극화예요. 그리고 이런 부분 초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.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면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. 될 겁니다.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질수록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아주 이제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많아요.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산층이나 그 밑에 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까지의 속도는 군배가 될 정도로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바뀔 거예요. 왜? 기술의 변화 속도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. 엄청납니다. 근데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앞으로 5년, 10년 안에 이 기술이 엄청난 부동산 시장, 금융 시장, 고용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. 가속화의 가속화. 액셀러레이션 오브 더 액셀러레이션. 이거를 이제 피터 디아만디스가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난 가속화의 가속화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대비하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자산 시장에 엄청난 지금 이런 변곡점들이 앞으로 뭐 빠르면 1년, 길어도 2년 안에 저는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.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또 엇갈림이 있게 될 겁니다. 누군가는 그런 위기가 누군가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고 상당수의 사람한테는 위기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자산 운용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특정 어떤 자산에 몰빵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. 지금은 무조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자산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의 시기가 절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